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또 시작이다. 맛이 좋아요? 블랙. 아우.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10시입니다. 10시. 또 이제 금요일 오전 10시. 이 오늘만 버티면 또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커피 한잔 딱 하시면서 저희 브런치 딱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기분 좋게 또 시작하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이제 뭐 저희가 이따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사실상 조금 허무하게 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 경기만에 가을 야구 딱 끝나면 이 기대하신 팬분들도 그렇겠고 뭐 코칭 스태프 선수단도 참 약간 허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좀 어제 승패 예측 내가 어디 했지? 어제 KT 하셨죠? 어. 네. 그리고 키플레이어 나성범, 황재균 양 팀에서 가장 못한 선수들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나는 키 플레이어가 아니야. 그러군요. 내가 찍은 거는 B 플레이어. 키플레이어? 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둘은 아무 활약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그런 한 거야. 거였나? 근데 나성범 너 선수는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 그거를. 이게 뭐 목균 부위에 또 썩낸다고 지금 이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 진짜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기아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KT 위즈가 이 최종전 시즌 최종전의 그 충격을 또 극복하고 또 이제 다음 준 플레이오프로 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이제 이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잠을 또 설쳐가지고 새벽 깼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그 이제 이승엽 신임 감독 두산 베어스 간다 단독 이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너 몇 시에 깼는데? 저 한 3시쯤 그러면 깼더니 3시에 깼어. 그럼 깼을 때 이거 핸드폰 이거 봐? 봐요. 기사나? 봐요. 그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러면 안 돼. 너를 너무 혹사하는 거야. 왜? 가만히 깎고 그거 있어도 새벽- 잠이 안 오던데? 새벽 3시에 깼는데 그걸 핸드폰이랑 기사를 왜 보냐고 야구를. 그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냥 자야지. 그냥 누워 눈 감고 이러고 있어야지. 그럼 다 알아서 잠이 와. 그럼 왜 그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또 불도 안 켜고 또 그 깜깜한데 이거 빠졌다. 이러고 보고 있냐고. 어쨌든 새벽에 그 소식이 뜨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또 이제 이승엽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쯤에 이제 김유성 선수와도 또 이제 계약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가 또 봤어요. 떴거든요. 두산 베어스가 이제 한 선수 김유성 선수만 빼놓고 모든 선수와 다 계약을 마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유성 선수도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유성 선수로 인한 그 잡음을 좀 이제 국민 타자 이 이승엽 선수를 이제 감독으로 앉히면서 좀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좀 영향이 있겠어요? 이게 가려지겠어요?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 김오해님들이 좀 많아. 지금 세상에는 그냥 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묻히지 않을까? 이승엽 감독 이거 딱 나오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별개의 문제잖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알아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풀어야 되고 네.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와 떴다. 두산 신임 사령탑 선임 3년 18억 원 초대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야 계약 기간이 3년이고요. 계약금 3억에 연봉 5억씩 최대 규모 총 18억. 야 이 정도면은 할만하네요. 이건 초대 감독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 거의 두 번째 계약할 때가 우승을 하고 두 번째 계약할 때 나올 수 있는 그쵸. 정도의 조건인데 야. 드디어 떴구나. 이게 진짜 어제부터 그냥 뭐 난리였잖아. 그쵸. 그저께부터였죠. 그저께부터. 그 전부터도 진짜 뭐 썰이 이제 돌면서 이승엽 감독이 온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 정도의 대우라면 또 이제 이 삼성이 아니라 친정팀 또 삼성이 아니라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이제 감독을 원했었고 이제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타팀에서 뭐 코치 오퍼가 있었지만 이제 삼성에서 또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또 두산에서 이 지도자 생활을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게 재밌을 것 같아. 과연 삼성이 오퍼를 했느냐, 뭘 했느냐. 진짜 삼성만 안 했으니까 좀 삼성 같겠죠. 팬 입장에서는 이승엽이라는 존재를 타팀에서 볼 수는 타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그러게. 건 상상도 하기 힘들 거야. 그쵸.
이창규 쟤도 삼성 팬이잖아. 그렇죠. 똑같겠지. 그리고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더라고. 씩씩대면서. 뭐 이거랑은 뭐 별로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 어쨌든. 마누라랑 싸웠나?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3팬으로서 열받는다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 또 팀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또 성적도 좀 좋지 못했고 또 이렇게 뭐 이항하 선수 사건도 있고 또 이제 김유성 선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겹치다 보니까 뭐 이제 안 가기를 바라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도자 첫 발을 내딛게 된 팀이니만큼 또 이제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제는 뭐 이게 참 팬들 생각도 좀 궁금해요. 좀 몇 자 적어주세요. 이게 가을 야구에 탈락한 팀들 보면은 바로 이제 감독 교체를 뭐 감독 단장 뭐 코칭 스텝 뭐 선수단 정리 이런 것들 바로 지금 하고 있죠. 네. 바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게 새로운 감독이나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가을 야구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0월 달 안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축제 분위기에 5강에서 탈락한 팀들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감독 교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이슈가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부각이 돼. 그러면 그렇죠. 조금 가을 야구가 조금 이제 낮춰지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휴식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슈에 좀 가을 야구 이 축제 분위기가 다소 좀 이제 어수선해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을 야구에 폐를 끼치면은 안 되기는 하지만 또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구단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팬들도 왜 가을 야구의 분위기를 망치냐, 뭐 꼭 굳이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 많으시겠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시기에 다 이렇게 맞물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승엽 선배가 감독이 될 정도면 진짜 단독이 뭐야. 뭐 단독보다 더한 얘기를 해서라도 딱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또 시기가 좀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데로 가야죠. K958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러게요. 진짜 3년 18억 원이면 제 감독으로서 이 초보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대우 이제 국민 타자로서의 또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두산 베어스가 어쨌든 제대로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년 우리 저 팬들 생각에는 이승엽 감독의 그 계약 조건이 적당하다 또는 뭐 너무 많다. 라지는 또 뭐 아니다. 너무 적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3년 18억? 3년 18억. 이제 팬들 이제 저는 브런치랑 3년 얼마를 해야 될지 좀 적어 주시면 그 계약 기간과 또 그 금액을 상세히 적어 주시면 제가 이제 적극 반영을 해서 그래요? 이창규랑 따로 8층에서 만나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다. 그래요? 나보고 꺼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좀 네. 적당한 걸 좀 한번 적어 주세요. 지금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뭐 구단에 뭐 돈이 없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초보 감독한테 또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 타자 이 레전드를 또 모셔오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출혈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궁금하시는 분 있어요. 지도자 경험 없는데 잘할까요? 이런 누리 누나님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이거 상관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이거는 감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운영을 근데 뭐 운영도 물론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선수로서의 운영 같은 경우는 선수로서의 많은 경험도 정말 그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신인 때나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자기 야구를 하기가 바쁘죠. 내가 잘해야지 자리를 잡아서 네. 또 이 자리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구를 했다고 하면 이승엽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오래 했었고 너무 경험이 많고 또 베테랑으로서도 오랜 시간 경험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베테랑으로 보는 시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준 코치야.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멀리 보여 다. 또 뭐가 안 해설위원도 되고. 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저는 좀 지켜보는 것도. 그거는 지도력 그러니까 뭐 코치 경험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를 좀 안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모험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좀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요.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GGIG님께서 3년에 180만 원 적당합니다.
야, 표정 봤더니 싸늘하신데요. 제 경고 한번 그러니까 드릴까요? 잠깐만. 3년이면은 3년 180만 원이면 연애 한 60만 달에 원. 한 달에 180만 원씩? 연애 60만 원. 그러면은 연애 60만 원이면 월에 12만 원씩. 월에 5만 원씩. 너무 하시긴 하다. 3년에. 경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얘기할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상황의 기분을 그대로 마음의 소리를 얘기할 테니까. 저 새끼 뭐야? 진짜 웃기다. 어? 저희 제작진이 풀어놓은 알바 아닙니다. 네, 진짜 웃기네. 내가 볼 때 저거는 100%야. 이창규 지인이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 또 잡소리 길었고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결국에는 이제 정민철 단장과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후임 단장으로는 손혁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가 또 선임이 됐는데요. 이 한화는 결국에는 정민철 단장이 재임한 3년 동안 이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성적만을 남겨놓고 결국엔 현장을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정민철 단장 뭐 암흑기에 빠진 팀의 리빌딩 작업 이 최전방에서 지휘를 했는데요. 뭐 베테랑 선수들 대거 방출하고 뭐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기로 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베로 감독도 또 데려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고군분투한 부분은 있었겠습니다만 이 얼마 전에 김동현 기자가 또 나와가지고 한 얘기, 단장이 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모기업에서 돈 타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이 모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FA 영입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단장이 돈을 타오나? 단장이 돈을 타오죠. 대부분 사장이 돈을 타오는데. 단장, 뭐 사장 이렇게 해서 모기업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타오는 거죠. 아니, 거의 사장이 이제 타오지. 근데 단장은 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네. 하니까 제 얘기를 뭐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을. 손혁 단장을 임명할 거면은 왜 정민철 단장을 굳이 나는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뭔가 이제 한화라고 하면은 딱 옆에 이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이제 리빌딩. 그렇죠. 또 리빌딩이에요. 또 리빌딩. 그럼 여기서 뭘 도대체 무슨 리빌딩을 더 하겠다고, 뭘 더 저걸 바꾸겠다고 지금 이거 단장을 이렇게 바꿨는지. 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죠. 굳이 비슷한 타입의 단장을 다른 분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과연 바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야구랑은 무관한 분이 단장으로 오시든지 뭐 이러면은 내가 좀 뭔가 좀 획기적이다.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 텐데. 무슨 꿍꿍일까? 네. 그 단장의 생각은 과연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 들까? 야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뭐 많이 깊이 알지는 못할지언정 과연 어떤 그런 좀 기대 심리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뭐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뭐 파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뭐 예를 들어서 타팀 특급 에이스랑 막 뭐 트레이드를 시도한다. 뭐 이러면 좀 뜬금없지만 뭔가 좀 막 기대 심리가 막 생기잖아. 그렇죠. 그런 걸 진짜 그런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전혀 무관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뭐 이 판이야 다 돌아가는 거 다 아는 분 똑같은 분이야. 내가 볼 때는 느낌 자체가 뭐 전혀 그게 좀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이렇게 되면 또 뭐 3년 계약했으면은 뭐 또 하위 이러면 또 그냥 그러니까 또 3년 동안 또 리빌딩을 할 것인가. 또 바꿔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송 초창기에 좀 얘기했었나? 갈 거면 진짜 길게 가야 된다고. 맞아요. 수베로 감독도 아예 수베로 정민철 체제로 쭉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3년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 멤버로는 3년 이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의 그 균형은 안 맞아. 라인업이 좀 힘들어. 그래서 그걸 오히려 뭐 한 번 더 재계약을 할지언정 좀 더 길게 한번 가야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하여튼 난 좀 뭐 반대야 반대.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리빌딩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나와야 리빌딩의 결실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손혁 단장이 새로 와서 또 계속 리빌딩 이러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는 저도 역시 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댓글도 보니까 뭐 기아만 너네만 뭐 전력 강화하냐, 너네만 실력 키우냐, 뭐 딴 팀은 놀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가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또다시 뭔가 이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희 또 시즌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손혁 단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부터 하나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뭐 구단 비전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뭐 한화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이 정민철 단장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준비된 단장이었느냐. 뭐 위원님이 지난 3년 동안 쭉 보셨을 때 한화 이글스 이 정민철 단장 체제 아래에서 좀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나빴고 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모 선수가 너무 못해. 용철아, 너도 한번 들어줘. 모 선수가 너무 못해. 근데 두 스타일이 있는 거야.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그 선수한테 가서 넌 할 수 있어. 힘내. 응?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있고 한 사람은 너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밀천 단장은 A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한화는 과연 그런 게 맞는가라는 생각인 거야. 한화는 언제든 해마다 매년 선수들을 구단 프런트가 어루만져 주는 건 당연하지만 팬들이 더 어루만져 주셔.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죠. 근데 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단장이나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라면 나는 그거는 진짜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수년간 반복을 하는데 이처럼 똑같이 성적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내가 한화를 뭐 욕하거나 이런 건 전혀. 나는 한화가 정말 잘 됐으면 그렇죠. 마음속으로 정말 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려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만 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근데 그러려면은 정미철 단장은 3년 동안의 모습이 그냥 그 동네 친한 가까운 착한 형 이미지의 3년이라는 시간밖에는 뭐 보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한화 이글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냐 뭐 이런 스타일보다는 스타일보다는 필요한 거야.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야구 스타일로 보면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스타일로 좋을 때는 뭐 좋지만 나쁠 때는 정말 엄청 무섭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지금 그 관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민철 단장은 결국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고 또 새로 여기 오게 될 이제 손혁 신임 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손혁 단장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나를 이끌고 나갔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지금은 진짜 이건 뭐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을 어차피 1년 정도는 손혁 코디네이터 이제 신임 단장도 같이 시간을 보냈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땐 내년부터 진짜 성적을 낼 수 있는 좀 몇 년째야. 그렇죠. 맨날 보면은 2018년 이후로 또 재보더라도 벌써 이제 또 4년입니다. 네. 또 이제 또 뭐 시즌 초반에는 뭐 또 이제 5강에 경쟁하겠다. 우리도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한다. 또 하다가 또 한 중간 지나면 이제 발 빼잖아. 리빌딩이다. 또 새로운 선수한테 또 기회를 준다. 이거 뭐 몇 년째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지금 이제는 내년에는 진짜 올해보다 더 좋지 못한 성적이라면은 아니 뭐 단장도 무슨 뭐 1년 만에 잘라야지. 내가 볼 때는 그 있잖아 그 드라마 그 스토브리그? 네. 그런 차라리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진짜 속된 표현으로 맨 처음에 그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주인공도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구단을 아예 뭐 확 뒤집어 놓을 인사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한화 이글스가 달라지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 뭐 하나만 뭐 리빌딩하고 하나만 뭐 전력 보강하고 하나만 뭐 열심히 하나 다른 팀들은 노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하지. 더 하면 더 하지. 하나는 지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지금 할 게 많은데 하여튼 뭐 정일선 단장의 3년이라는 시간은 뭐 실패죠. 실패.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한 게 아니라 그냥 실패지. 뭐 3년 동안 성적이 어땠어요?
생각을 최하위. 꼴꼴꼴 아니야. 그럼 뭘 성공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특출난 선수를 뭐 배출한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무런 성과를 못 냈잖아. 아무런 성과를. 그럼 이제 나도 이런 얘기 하기가 무겁죠. 저의 야구 선배이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는 뭐 선수단 분위기를 잘 잡아줄 주장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누리 누나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주석 선수가 올 시즌에 또 이제 좀 좋지 못한 모습 또 보여주고 뭐 돌아와서는 그래도 좀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하나이글스 팬들 오해하지 말고 또 들으십시오. 네. 네. 하주석의 그런 나는 바로 그냥 이군이지. 이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하주석만큼 못해? 그만큼 웬만한 선수들 다 할 수 있을 걸? 근데 냉정하게. 하나에서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야, 올라와서도 다시 주석이 또 한번 기록 한번 죽었는데 보자. 기록 한번 봐봐봐. 다시 돌아와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하주석 선수가 주전인 그런 그렇지. 상황. 네. 그게 이제 저거 아니야. 아이고. 구단의 뎁스가 그만큼 좀 그랬던 거잖아. 그렇죠. 어. 봐봐요. 결국에는 이렇게 네, 2할 오픈 8리를 친 선수의 OPS가 651이고. 그래도 이제 올 시즌에 125경기에 나올 정도로 또 이제 팀 내에서는 또 존재감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외 최원호 예전에 감독 대행 시절도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 대행 때 아예 진짜 1군에 있는 선수들, 뭐 최진행 선수도 뭐 2군으로 보내고 뭐 연패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 베테랑 선수들 혹은 이제 주전 선수들 뭐 다 내려 보내고 2군에서 자기들이 봤었던 선수들 싹 올려가지고 써봤는데 경기력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2군에 내려갔었던 이제 주전 선수들 다시 올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또 이제 연패를 탈출했던 이 전력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격차라고 해야 될까, 이게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의 또 격차가 생각보다는 또 크구나라는 게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선수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선수랑 너무 가깝거나 너무 잘 알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 좀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진짜 한화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예 새로운 사람, 한화랑은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감독으로 영입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단 말이야. 이제는 그럼 도대체 어떤 감독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는 어떤 감독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쵸. 왜냐면 선수단 자체가 전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감독이 와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플랜을 중간중간에 교체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계획을 잡으면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플랜들이 감독과 단장의 계약 기간 안에 다 있어. 한화는 3년 하고 또 바꿔. 내년 되면 이제 또 다른 야구 한다. 그럼 또 다른 단장은 또 다른 야구. 계속의 방향성이 계속 그래.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계속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됐던 그러니까 뭐 사장이 됐던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구단의 방향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이게 자꾸 중간중간에 너무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결과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어쨌든 한화 이글스가 또다시 새 판을 짰습니다. 이 다음 시즌에는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희망을 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지금 댓글 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안치홍 의원님 한화 감독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막 여기 채팅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한화 감독 안치홍, 뭐 그리고 위에도 뭐냐, 한화가 새 감독 안치홍 3년에 10억, 안치홍 출사표, 하주석도 주전부장 없다, 막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어때요? 이 감독하면, 한화 감독하면 가십니까? 일단 브런치랑 협상을 해봐야지. 이창규랑. 저희는 못 드려요. 3년 10억. 그 정도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안 되는 남자야? 안 되는 남자입니다. 저희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 한화 이글스 감독 가실 거냐고요. 지금 뭐 핸드폰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 한화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요? 진짜 한화에서. 진짜 한화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한화생명.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알겠습니다. 네. 안치홍 의원님 현장으로 크크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화가 양의지, 노진혁, 최은성 3명 잡으면 몇 위 할까요? 류고고님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죠. 모르는데 전력이 급상승하는 거는 맞지. 이거는.
아, 지금 보니까 김한수 전 감독님이 두산의 수석 코치로 가신다네요.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승엽 감독, 이제 김한수 수석,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 초보이다 보니까 감독 경험이 있는 분이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네요. 그것도 반이고 감독이 되면은 감독한테 이제 그 코치 선임권이 있죠. 이제 본인의 사람, 본인의 라인을 이제 그렇죠. 충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김한수 전 감독 이제 영입해오고. 그렇죠. 선수 생활도 또 같이 하셨었고. 투수 1군 메인 투수 코치도 이제 또 정재현 코치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코치들도 이제 또 몇 명의 코치가 이제 두산으로 합류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일본인 코치가 들어올 수도 있어. 일본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 KBO 리그는 일본 리그에서 활약했던 코치들이 성과를 잘 냈지. 그렇죠. 기억나죠. 뭐 오치아이 코치도 또 생각이 나고. 오치아이 코치가 올 수도 있겠다. 지금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니 자꾸 저거 물어보네. 기사로 나왔던 라팍벽화 이야기도 좀 해달라는데 안 의원님 생각 어떠냐고. 그럼 뭐 그걸 덮습니까? 그걸 왜 지워? 두산 갔다 뭐 그걸 덮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삼성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만들어낸 업적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왜 두산 감독이 됐다고 그걸 왜 덮어? 그래 이게 뭐 심정적으로는 아니죠. 이렇게 네. 좀 속상하실 분들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뭐 그거를 뭐 덮는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레전드 선수가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감독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좀 뭐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불러주는데 어떡해. 그리고 3년에 18억 원이면은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왕 이제 가셨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한국 야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쉽지 않나? 응원은 쉽지 않아. 근데 잘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두산에서 잘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제 삼성의 코칭 스태프로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두산에서 너무 못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친정팀에서 또 다시 부릅니까? 이 성과가 없는데. 이래서 지금 아까 아침부터 이창규가 지금 계속 저렇게 그냥 똥 씹은 얼굴로 저러고 있는 거구나. 모르겠네. 다 그 이유가 있어. 이 남자가 똥 씹은 이유는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 무조건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마누라랑 싸웠을 때. 사이 좋으신데. 네. 아니 뭐 이거 하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어제 있었던 가을 야구 이야기로 한번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김종국 감독과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이제 나성범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브런치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제목 뭐 퀴플레이어 김종국 감독이라고 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아와 KT의 와일드카드 1차전 기아가 결국에는 이 패배를 하면서 가을 야구 딱 한 경기만 치르고 결국에는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 경기 종료 후에 김종국 감독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 나성범 선수가 참 이 패배에 큰 지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수비에서도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죠. 3회 나성범 선수의 수비 정말 아쉬웠는데요. 이거 저희가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사 1, 2루 위기에서 조용호 선수의 타구죠. 아이고 이 펜스 플레이도 좀 미숙했고. 잠깐만 좀만 한 번 더 뒤로 가. 아니 다시 돌아. 이거 한 번 더 볼 수 있지. 다시 보려면 처음부터 봐야 돼. 미안하다. 또 공을 쫓아가는 사이에 또 이제 내가 이걸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봐가지고 놓쳤어 여기. 지금 또 다시 리플레이 나오네. 이 펜스 플레이가 이 공을 쫓아가면서 1, 2루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갔고 여기가 진짜 완전 저거였습니다. 이 알포드 선수의 타구가 아이고 이 알각이라고 하죠. 이 우전 안타가 되면서 펜스까지 또 들어가고 말았죠. 조용호 선수도 3루 돌아 홈까지 타자 주자 알포드 이게 선수 2사였기 때문에 포구 됐으면 재밌었겠다. 홍승부가 웬만하면 돌렸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깨 좋은 외야수 나성범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아찔에 깼는데요. 선수 본인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마디로 주지 않을 수 있었던 점수들을
헌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조용호 선수의 타구에서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펜스 플레이를 했다면 뭐 한 명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뭐 1루 주자까지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알포드 선수의 타구도 뒤로 싹 흘려버리는 바람에 조용호 선수까지 또 오므러들었단 말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조용호 선수의 타구는 나는 인정. 왜냐면은 그게 보니까 조용호 선수는 넘어가는 안타의 확률은 약 10% 정도밖에 안 돼. 대부분 짧게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거의 8, 그렇죠. 90%를 때려내는 선수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서 나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알포드 타구는 아깝지.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타구가 굉장히 빨라서 원바운드로 갔어. 이런 거 타구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포구만 됐으면은 충분히 나성범 선수가 홈에 잡을 수 있고 아마 저 정도 타구의 스피드면은 홈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 나성범의 어깨를 감안을 하면. 근데 좀 급했던 것 같아. 일단은 2타점짜리 적시타를 허용을 했고 네. 추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성범 선수한테는 분명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됐나 봐요. 그죠? 조금 급했지.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 그 가을 야구도 이제 제 선수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설과 중계를 하면서 또는 뭐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해봤지만 큰 경기의 빅게임의 나성범 선수는 그렇게 크게 매력은 나는 못 느껴요. 큰 게임에 가만 보면은 그런 임팩트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조금 뚜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어제 이제 KT 위즈의 그 뭐라 하죠? 화이트보드에도 이제 나성범한테는 낮게 승부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을 정도로 좀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 타석이 아닌 오히려 이제 수비에서 이런 빈틈을 노출하면서 이 팀 가을 야구 탈락에 또 큰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제 황대인 선수 얘기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황대인이 그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살렸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황대인한테 찬스가 계속 걸리는 것도 소름 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이 6회 초 황대인 선수 혹은 이제 7회 초 이창진 선수 타석에서 대타기용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고종욱 선수가 또 KT 상대로 좋았거든요. 이 고종욱을 준비시켰는데 황대인이 게임 후반 컨디션이 좋아 그대로 밀고 갔다. 이창진 타석에서 대타를 고민했는데 상대 투수로 벤자민이 준비하고 있어서 또 이제 대타를 기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계속해서 좀 안 맞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지 못했다고 이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황대인 선수도 좀 시즌 내내 좀 좋았을 때와 좋지 못했을 때가 계속 기복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황대인 1년 내내 또 고생도 했고 또 함께 했으니까. 근데 감독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던 선수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네. 그 선수도 그 가을 야구를 위해서 정말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딜레마야. 이걸 지금 빨리 좀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걸 좀 과감하지 못했다, 그렇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지. 보면은 냉정하게 갈 때는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기아가. 그렇죠. 한 경기에 모든 걸 승부를 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이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당장 일단 오늘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투수 자원도 있는 자원들을 모두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총력전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력전이라는 게 뭐 놀린 쓰고 파노니 쓰고 뭐 이유리까지 선발 자원들 다 땡겨가지고 쓰는 게 총력전이라기보다는 불펜 투수들 이 사실 가운데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처음부터 내야지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아 팬분들도 얘기하시기를 제구력이 조금 불안한 선수 그리고 1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발동 걸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선수를 왜 도중에 냈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사 1, 2루 때 이의리의 오윤석에게 편안하게 승부하라 했지만 볼넷을 줬다. 올 시즌 너무 잘해줘서 1이닝 막아주면 9회 반격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중간에 그 얘기했나요? 난 이의리에 대한 그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 되게 많이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아 팬분들도 굉장히 또 뭐라 하셨었죠. 근데 이제 특히 내가 이제 이의리에 대한 단점 아킬레스건이 제구라는 제구다.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중간 투수는 구위가 문제가 아니라 제구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서 셋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근데 제구가 안 되는 선수를 그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기용을 해서 볼넷으로 또 남발하고 네.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실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한 감독의 미스죠. 음. 감독의 경기 운영, 마운드 운영 미스죠. 투수 코치의 미스도 있는 거죠. 서재영 코치도 그렇죠.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당연히 그 이유리 선수가 그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닌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때 올라갔을 때는 뭐 전상현이라든지 차라리 뭐 박준표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선수들, 진짜 뭐 정영 선수 정영 아예 선수- 빨리 오르든지. 아니 뭐 정혜영은 일단 구회를 일단 기다리면 걔는 기다리게끔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유리 선수 이거 선발로 이렇게 다 쭉 간다는 거는 그것도 나는 진짜 저 불안한 저게 저 상황에 이유리가 올라올 상황 아닌데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아마 이유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큰 경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존이 더 좁아져요. 타자들이. 아, 네네네. 이게 원래 기존의 존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보면은 신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을 하나라도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게 가을 야구야.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게도 게임을 하고. 근데 공을 더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게임에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가 올라온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게임이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이렇게 네.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뒤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런 걸 캐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경기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고 준비하는 거 뒤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수석 코치, 투수 코치, 데이터 뭐 분석 팀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강조를 해줬어야지. 과연 그걸 해줬을까? 그거는 뭐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그 덕아웃에 있었으면 나는 당연히 그걸 캐치를 해줘야 돼. 코치는 감독이 아니야. 감독이 보고 있는 그림을 코치가 봐서는 안 돼. 순간순간 상황이 이거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감독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그렇죠. 코치가 왜 감독처럼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크게 보냐고. 그럼 이거 놓치는 부분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칭 스태프는 본인이 맡은 또 보직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놀린 선수를 조금 더 길게 갔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올라온 파노니 선수가 더 길게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의리 선수의 기용은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 한 경기만 치르고 또 가을 야구가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뭐 우승을 노린다 뭐 이제 도중에 뭐 박동원 선수를 또 이 영입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데려오기도 했었고 시즌 전부터 양현종 선수, 나성범 선수 진짜 투타 빅네임들 데려오면서 정말 대권 도전을 향한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경기로 가을 야구가 또 끝이 나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패인 어떻게 보십니까?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어제는 벤치의 페인이죠. 벤치가 문제였다. 네, 벤치의 페인이죠. 그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실책이나 그라운드 안에서의 미스는 선수들이 미스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봐도 대타 타이밍, 대타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또 마운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패를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이런 분석들이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벤치가 좀 미흡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이세경님께서 그놈의 처음은 1년 내내 들어야 되는 건가요? 프로가 선수들은 기회 받았을 때 못 잡으면 바로 이군 보내면서 감독은 초보라는 이유로 처음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는 내가 나중에 감독 되면 내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그런 거 뭐 초보 감독 뭐 처음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할 거야. 진짜. 그러게. 그런 거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그냥 건데. 감독이면 감독이야. 못하면 나가면 돼. 나가라고 하면 뭐 계속 있고 싶으면 잘 하든가.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자꾸 이거 뭔가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뭐 초보 감독이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팬들도 이제는 다 야구 도사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렇게 짐을 싸게 됐고 또 이제 KT와 또 키움의 이 준 플레이오프가 이 오는 일요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뭐 1차전 선발 아직까지는 이 예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이 안우진이나 뭐 엄상백 선수가 일단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1차전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KT와 키움의 요 시리즈? 안우진 선수죠. 안우진이다. 그래도. 네, 안우진이 올해 보여준 그 엄청난 구위 그리고
뭐 넘사벽이야 지금. 안우진 상대하기가 넘사벽이에요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KT 입장에서는 이제 KT가 이제 공략법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공을 좀 오래 지켜보면서 뭐 체력적으로 좀 공을 많이 던지게끔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그러면 삼진일 텐데. 그렇지. 그럼 네. 제구가 잡히면은 뭐 끝나는 거고 빵점이고 빵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아마 고민이 될 거야. 그리고 또 KT는 이제 엄상백이 최근 컨디션이 정말 좋지. 그렇죠. 정말 좋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붙어 볼 만한 게임인데 나는 그래도 키움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 입장에서도 어쨌든 1선발이고 또 올 시즌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던 이 안우진 선수를 내는 경기는 반드시 잡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할 것 같으니까요. 이 준 플레이오프도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뭐 금요일 날 이 모두 다들 아시죠? 이 금요일 유튜브 이벤트 영상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 야구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모두 저희 이 구독자 여러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 또 잊지 말고 또 댓글 또 참여해 주시면 저희 또 아쿠아픽 또 선물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또 금요일 오늘만 또 지나면 또 주말이잖아요. 또 이제 팬분들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준 플레이오프 이야기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